자,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볼게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든 나스닥이 폭락을 하든 아무 신경 쓰지 마요. 조선 기자재주는 왜 그러냐면, 조선 기자재주 자체가 지금 섹터의 주도주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주도주는 지금 조선 기자재주예요. 이해하셨죠? 태조 이방원에서 태양광 풍력도 강하지만 역시나 조선 기자재주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히 강한 흐름과 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제가 조선 기자재주를 얘기했고, 지금도 5일 전에도 역시나, 그죠? 조선주,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나오죠. 물론 이거는 뉴스예요.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예전에 재룡전기가 어떤 현상이 있었냐? 뭘 자꾸 계약을 해? 알려드릴게요. 나와라. 자, 재룡전기를 봅니다. 재룡전기가 예전에 제가 월봉 바닥에서 여기서 사셨죠.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자, 지금 조심해야 되고, 일봉에서 봤을 때 이때 바로 이 재룡전기가 뭔 행동을 했냐면, 자꾸 뭐 계약을 해요. 자꾸 뭐 계약을 하면서 결국은 쭉 올라갔죠. 이 계약을 왜 자꾸 하냐면, 재룡전기가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를 모른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왼쪽 선 초기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사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재룡전기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 특히나 자동차 관련주도 무조건 관심 가져야 되는데, 조선기자재들을 보면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좋은데 HSD 엔진이 자꾸 뭘 또 계약하고 다니죠. 뭘 자꾸 계약하고 다녀. 얘가 뭔 얘기냐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조선사가 조선 3사 대표를 비롯해서 조선 대표사들이 뭐를 했냐면 엄청난 수주를 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죠? 계속 받아요. 특히 LNG선에 대한 수주가 엄청 커요. 그러면 수주를 받았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만드나? 철강도 들어가야 되고 엔진도 들어가야 되고 조선 기자재 부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주보다는 무조건 조선 기자재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밀리죠? 시장이 밀려도 나스닥이 4%가 폭락을 해도 전혀 안 밀려요. 다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지금 섹터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물론 대표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대표주가 나쁘진 않지만 뭐가 안 좋냐면 재무가 안 좋아요. 재무가 안 좋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항공전화 보고 갈게요. 제주항공이 원래 바닥권에 있었고 흐름이 좋았어요. 그죠? 바닥권이고 흐름이 좋은데 제주항공이 아무리 흐름이 좋아도 재무가 안 좋으면 제가 이상한 짓 한다 그랬죠. 유상증자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한가를 갖고 지금도 11% 급락하고 있죠. 물론 제주항공은 지금 사놓으면 앞으로 추세가 좋아서 추세가 중요해. 바닥권이라 수익은 나요. 단기 급락을 맞죠. 요게 바로 재무가 안 좋을 때의 단점이에요. 그러면 조선주나 조선기자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머지 조선 대표주들, 미포조선, 조선해양, 삼성중공, 대우조선해양들이 재무는 아직은 불안불안해요. 물론 흑자 전환한다거나 영업이익이 지금 개선은 되고 있어요. 하도 많은 수주를 받아가지고 영업이익이 개선은 되는데 순간 뭔 행동을 할지 몰라가지고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거나 주도주로 들어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게요. 첫째로 STX 그룹주들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STX가 대바닥을 찍고 나가고 있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5선 위에 있죠. 자, 일봉에서 오늘 살아나고 있죠. 꼬리 찍고 살아나고 있고 추세가 드디어 상향을 살아나는데, 알려드렸죠. 우리가 수급을 보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미비하죠. 이러면 뛸 수는 있는데 한번 뛴 다음에 사도 안 늦어요. 지금 사면 보초병 쓰는 거지만 최소한 주식은 싸게 살 수는 있어요. 단 보초병 각오는 하셔야 돼요. 자, STX 중공을 봅니다. 월봉 H가 낮죠? 높지 않아요? 주봉에서도 5주선이에요. 추세를 유지해주는 좋은 자리에 있고 꾸준히 올라가죠. 한번 5주선을 타게 되면 깨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올라가요. 요게 추세예요. 우리는 이거를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하죠. 우하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장기적인 지표가 추세가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자, 일봉을 봅니다. 정확하게 깨지 않아야 될 241선. 지하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죠. 241선 기준으로 나눠요. 지상지하로 나눠요. 그래서 한번 지하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애먹어요. 특히 지하권으로 들어온 길이가 짧으면 다시 떨어져서 오래 걸려요. 요게 HLB 글로벌이에요. 자, 그러면 드디어 탈출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40선 밑에를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꾸준히 우상향이에요. 따라서 내가 매수하려면 손절가가 매수가죠. 그죠? 자,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이 손절 라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손절 라인을 깨지 않으면 쭉 올라가겠죠.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수익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이 주식을 샀을 때 어디를 깨지 않아야 되지? 요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STX 중공업은 간단해요. 아, 너는 241선만큼 내가 사겠어.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수익권에 있을 테고 이 친구가 저점이 마이너스 46%이기 때문에 지금 5% 수익권에 있는 거예요. 이래서 공부하는 거죠. 그죠? 자, 현대미포조선은 월봉에서 높아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어떤 경우든 월봉이 높은 종목 안 좋아해요.
월봉이 낮아야 이 수익이 나는데 그렇다고 월봉이 높은 게 못 가는 건 아니니까 단기 단타로 보면 돼요. 따라서 절대 5선 이탈하면 안 돼요.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현대미포조선은 월봉에서 높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해 줄 수 있어요. 단 21선 깼다. 그럼 손절.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아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월봉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죠. 5개월선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다음 달에 또 올라가요. 그죠? 자, 주봉에서 가장 강력한 수급주선, 아까 주선에너비티 알려드렸죠. 60주선을 뚫고 나가는 순간 1월 주봉에서 다중바닥 그렸죠.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봉에서도 괜찮습니다. HJ중공은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이고 주봉에서도 우하향이기 때문에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같은 이쪽 계열이라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추세를 잘 봐야 돼요.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표가 아까 알려드렸죠. 추세가 우상향인 종목을 일봉에서 눌림목에 날카롭게 째려보고 있다 딱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HJ중공 아니에요. 자, 삼성중공업도 추세는 좋아요.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살아나고 있고 5개월 선이 분명히 올라탔죠. 자, 주봉에서도 지표가 좋습니다. 저번에 알려드린 대로 앞으로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은 거예요. 깔끔하고 좋은 거고 오늘 굳이 매수하시려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하시면 되고 자, 대우조선해양이 약간 불안불안한데 일단 추세는 깔끔한 건 아니에요. 깔끔하진 않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아직 5선을 못 해줬죠. 그러니까 다른 조선 대형주들에 비해서 좀 흐름이 안 좋다. 대신에 주식은 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현대중공업이 괜찮아요. 월봉 해치 높아요. 자, 오늘이 월 말 되기 전인데 이번 달 종가상 여기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5선만 깨지 않으면 신고가를 다시 찍을 수 있어요. 5주선 기준 매수매도 생이 맞고 굳이 사시려면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 21선 근처 매수 즉 8월 25일 날 찍은 저점이 14만 8천 원인데 18만 8천 원이 아니구나. 14만 원인데 14만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고 하시면 돼요.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에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제가 겁주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동 매매를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포탄이 쏟아지는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내가 내 몸을 뛰어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라는 걸 짜야 되고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략과 계획을 짰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돼요. 전략과 계획을 짜놓고 그대로 진행을 안 한다거나 손절 라인이 왔는데 단기로 들어간 종목을 손절 안 한다거나 이러면 계좌 안 불어나요. 수익이 의미 없어요. 따라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을 해줘야지 아무리 안 좋은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따라서 제가 보는 건 조선주 대표주보다는 무조건 조선기자재주로 관심 가져야 돼요. 조선기자재주는 아직 안 끝났어요. 대신에 이제는 월봉에서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엔 맘 편하게 사고 들고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조선기자재 중에 태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친구는 조선기자재이기도 하고 원전주이기도 하고 풍력 관련주이기도 해요.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죠. 태웅의 옛날에 월봉 차트를 보면 정말로 대단해. 물론 지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대단하죠. 이러한 수익률을 갖고 오는 게 태웅인데 이 세력분들이 지금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태웅은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급 계열선이 60개선 뚫어주고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첫 번째 매수타임 여기에 그날이 언제냐면 주봉에서 60점 찍은 이날 제가 사시라고 그랬죠. 물론 제가 한번 차익실하고 나오긴 했는데 자, 일봉에서 보면 아까 알려드렸죠. 지상 지하로 나눠놓고 지상권을 탈출해주고 안착해준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8월 18일이에요. 자, 놓쳤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여기 사시라고 그랬죠. 5일선 돌파해줄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조선기자재 풍력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원전도 있어요. 떼었죠. 그러면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12,400원만 안 깨면 돼요. 여기를 다시 찍고 나왔어요. 자, 8월 25일도 찍었고 오늘도 찍었죠.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저는 항상 오전에 멤버님들하고 오전에 실방 진행을 해요. 그래서 골드분들 이상 전부 다 들어오실 수 있고 제가 아침에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냐면 멤버방 홍보 좀 갈게요.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멤버분들 많이 모으는 게 목표예요. 물론 수익고 그런 거보다도 같이 시장을 잘 이겨내고 재미있게 인연을 쌓으려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는 아침에 모여요.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8시부터 장천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태웅을 알려드렸고 이 전에서도 태웅이 좋다고 그랬어요. 태웅은 오늘 바로 여기를 찍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간단한 원리인데 앞전에 여기 그 매물대가 있잖아요. 여기를 뚫었죠. 여기를 뚫었는데 그냥 뚫은 게 아니라 엄청 강력한 거래량을 뚫었어요. 주식은 무조건 월봉 바닥에서 거래량이 주의해야 되는데 띄었죠. 이걸 여기 띄울 수 있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세력이죠. 자, 그럼 세력이 한번 띄웠는데 여기 깬다. 웬만하면 안 깨요. 이날 25일도 안 깼고 그죠? 그러고 오늘도 안 깼죠. 그래서 제가 이날도 알려드렸고 오늘도 알려드렸어요. 이걸 30분봉에 권하여 두 번 찍고 나갔어요. 이렇게 찍고 나갔죠. 여기가 매수 타임이란 거예요. 우리가 단타를 하든 단기를 하든 간에
무조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보통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이 3분봉만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3분봉만 갖고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초고수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단타 단기는 최고수 영역이에요. 차라리 중장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전기차 시장이 올 거니까 나는 전기차 관련주를 바닥에서 사놓겠어. 얼마나 쉬워요. 그래놓고 6개월 1년만 참으면 다 수익권이에요.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단기는 안 그래요. 단기는 월봉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주봉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일봉도 볼 줄 알아야 되고 30분봉까지 깔끔하게 해석을 해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단기가 성공하기 때문에 단기 단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잠깐 볼게요. 자, 폴라리스 세원이 됐든 PH가 됐든 자비스가 됐든 아진산업, 우리산업, 대우품, 특히 대우품 같은 애들 오늘 시장 무너진다고 절대 겁내지 마요. 더 좋죠. 아예 그냥 바닥으로 오면 엄청 좋은 거예요. 절대 겁낼 이유가 없어요. 이 친구는 현대하고도 연결이 잘 돼 있어요. 이번 현대 전기차 관련 부품 납품했어요. 그 의사 떴죠. 눌림목 졌죠. 좀 떨어지면 어때? 그냥 바닥에서 잘 모아나가면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되자마자 잘 올라갈 거예요. S&T 모티브 잘 올라가죠. 시장 무너지는 건 상관없어요. 아모그리텍도 마찬가지고 성창오토텍, KBI메탈, 태양금속, 아진산업, KB오토시스, 대동금속 전부 다 겁내지 마요. 그냥 전기차 관련주들은 월봉 바닥에서 잘 모아나가면 6개월에서 1년 지났을 때 좋은 수익 갖고 오는데 재물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어차피 멤버님들은 제가 뭐를 해야 되는지 재물을 잘 알려드릴게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재물을 잘못 보면 큰일 나요. 당연한 거죠. 장기 투자는 6개월에서 1년을 끌고 갈 건데, 자, 장기 투자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전기차 관련주를 장기로 들어갈 거야. 중장기로. 바닥이야. 월봉 바닥 사겠어. 6개월에서 1년으로 간대. 재무가 안 좋으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PBR도 봐야 되고, 이 친구가 배당도 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월말에 배당도 타겠죠. 특히 전기차 중에 배당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배당도 주고 월말에 배당도 타먹고 배당 이슈로 또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장기는 재물을 잘 보고 바로 지금 시장이 무너졌을 때 전기차 관련주를 사시면 돼요. 아무거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오늘 개인분들이 많이 사요. 자, 봅니다. 3,750억을 사고 있는데, 자, 우리 개인들이 사야 되는 주식을 알려드릴게요. 월봉 고점에 물려가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거, 한신기계라든가 막 사료주, 비료주 막 우하향하고 있는데 지금 반등해준다고 그래서 얘를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자꾸 키우지 말고 지금 알려드린 앞으로 주도주가 될 애들, 수소, 전기차 충전소 얘네들을 사야 돼요. 얘네들은 또 안 사요. 예전에 고점에 물린 거 물타기 한다고 지금 시장이 급락했으니까 땡큐 사야지. 자꾸 사면 살수록 큰 손실 나요. 바닥에 있어서 앞으로 주도주로 들어올 애들을 지금 쓸어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선기자재주가 한두 달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한두 달 전에 아차하고 놓친 건 제 영상을 잘 안 봤다는 얘기죠. 그죠? 놓쳤어도 살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태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고점이 14,200원을 뚫는 순간 또 날아가요. 오늘 고점 딱 찍고 온 거예요. 14,200원. 즉 단기적인 목표가가 14,200원이 되고 오늘 그 자리를 찍은 거예요. 여기부터 사신 분은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날 8%, 이날 16%, 오늘 다시 떴으니까. 근데 14,200원을 뚫었다. 다시 갑니다. 어딜 가냐? 이제 최고점을 가요. 여길 가요. 그 다음 목표가 이제 17,000원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면 상한가가 목표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STX는 좋죠. 좋아요. 자, 월봉에서 이제 완벽하게 우상을 틀었어요. 기조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 우상향이라고 그래요. 5개월 선도 뚫어주고 있고, 물론 다음 달에 한 달 정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지금의 추세가 원체 좋고 120개월 선도 뚫었습니다. 사실 120개월 선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봉에서 단 한 번도 5주선을 이탈한 적이 없고, 매물대와 변곡점을 다 뚫어줬어요. 그죠? 다 뚫어주고 잘 올라가죠.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일봉에서 오늘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괜찮죠? 추세가 좋고. 자, KSP 밀린다고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월봉에서 보면 앞전에 매물대 변곡점 다 뚫어놨어요. 아무리 심하게 밀려도 2,34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추세가 쨍쨍하죠. 자, 단지 목표 맞고 떨어진 거예요. 단기의 목표가 맞고 떨어졌어요. 조정이 들어오는데 이번 주에 5일선까지 밀리지만 않거나 일봉에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 오늘 5일선 근처가 매수 타임이란 얘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추세가 원체 강하고 쨍쨍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뛸 수 있고, 우리가 거래량 없이 조정이 들어오면 좋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는데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월봉에서 고점이 쫙 물렸어. 떨어지고 있는데 야,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게 좋대. 이거는 거래량 없이 조정이 아니라 거래량 없이 우하향이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나요.
거래량 없이 좋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살짝 없을 때 누군가가 시장이 하도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죠. 그냥 5일선만 함께 올라가요. 자, 이엔코리아 잘 가죠. 제가 이엔코리아 잘 보시라고 했죠. 월봉에서 위치가 얹혀놨죠. 주식을 싸게 사는 거예요. 안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바닥에 사서 여기서 파시면 돼요. 단, 목표가 왔어요. 단기적인 목표가가 20개월선 4,3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어요. 4,240원 찍은 거예요. 지금 찍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20개선을 맞았기 때문에 순간 조정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더 좋고 대신에 이 친구는 재무가 별로예요. 5년 연속 적자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음 달에 다음 달이 아니라 다음에 상당 폐지 여건이 돼. 물론 다음 달이라도 영업이익이 원체 좋아져서 올해 다시 한번 흑자 전환해주면 대박이에요. 다 날라가 이거. 차트는 100점 만점이에요. 지금은 단기로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지금 고점이 월봉에서 20개선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봤을 때 수급주선인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아,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왜 사야지? 뭔 얘기냐면 이번 주에 꼬리 달고 떨어져서 60선 찍고 나오면 다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라 IMS를 볼게요. 좋죠? 자, 월봉에서 일단 오늘이 이번 달 거리 몇 거리 남았는데 요렇게 6,000원대 위에서만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또 올라가요. 아직 안착 못해주고 있지만 주봉에서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잘 뛰고 돌아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 오늘이 매수 타임이에요. 이거 아침에 제가 장전에 알려드렸거든요. 멤버들한테 그냥 21선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서 수익권이겠죠, 지금. 당연히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HSN이 아까 알려드렸죠. 자꾸 뭐 계약하고 다닌다고. 월봉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최고점인 9,610원을 뚫으면 어디 갈지 몰라요.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9,610원을 잘 보고 계시고, 주봉에서 오늘이 매수 타임이죠.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5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간단하죠. 주식은 계획을 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사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보고 있다가 날카롭게 사야 돼요. 자, 하이로코리아가 좀 애매해요. 하이로코리아가 좀 애매한데 3대 대장주긴 해요. 태광이나 성광밴드처럼 밑으로 내려놓게 대장주긴 한데 역시나 월봉 최고점에 막혀있죠. 여길 뚫어줘야 더 가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 애매해요. 굳이 매수하시려면 11선 근처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깨면 손절이고. 자, 삼성ENC도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 달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20개선을 깨지 않고 다음 달 출발할 때 20개선 근처에 올라간다 매수. 9,700원쯤 돼요. 자, 5주선 깨지 않고 있죠. 굳이 매수하시려면 오늘 저점 매수 타이밍. 왜? 주식은 추세를 유지할 때 절대 5선 깨지 않아요. 오늘 꼬리가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죠. 여기 선을 거나요. 가격을 긋습니다. 얼마냐면 정확하게 7,800원이에요. 그죠? 7,800원을 거놓고 이 자리를 30분봉에 거나요. 알았어. 7,800원. 거놨죠. 여기 다시 온 매수. 깨면 손절. 주식은 공부하고 계획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죠. 전쟁 나가기 전략 짜는 거예요. 삼성ENC 알았으니까 7,800원만 알아. 난 거기서 사주겠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삼성ENC는 원래 옛날에 제가 여기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얼른 바닥에 있을 때. 이렇게 있는 종목들 많아요. 이런 종목들 매수해 주는 게 좋아요. 자, 대양전기공업이 1차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제가 20개선이 목표가라고 그랬죠. 당연히 월봉에서 바닥에 있을 때 매수 타임 맞고 주봉에서 추세를 흐트리지 않죠. 중기적인 추세는 5선을 잘 타고 올라가죠. 추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이 근처가 매수 타임이 돼요. 일봉에서 보면 거나요. 아, 잘못하면 20선까지 오겠구나. 보시고 예전에 한번 거놨었는데 매물대죠. 오늘 저점이 매수 타임이에요. 즉 오늘 시장이 무너졌을 때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매수 탈 타임이었어요. 다 매수할 타이밍이었어요. 단지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죠? 매수 타임이었었고. 자, 동성하이텍은 월봉에서 최고점을 뚫어주고 있는데 아직은 못 뚫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최고점은 월봉 고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곡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가격이 13,000원이에요. 즉 오늘 내일 모레 3거래일 남았는데 이 3거래일 종가상 그냥 여기만 안 깨면 13,0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나서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선 기자재 관련주예요. 자, 스틸 관련주이자 조선 기자재 중 관련주가 화인베스트인데 2층은 좀 애매해요. 추세는 깨져 있는데 일단 주식은 싸요. 자, 주봉에서 5선 회복 못 해줬는데 10주선 기준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여기만 안 깨면 뛸 수 있고 일봉에서는 이전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60에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오늘 같은 날 매수가 맞아요. 자, 삼성임텍도 제가 예전에 바닥에 있을 때 싸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맘 편하게 보긴 힘들어요. 제가 이때 사라고 그랬는데 삼성임텍도 풍력 관련주죠. 조선 기자재주인데 아주 간단해요. 알았으니까 앞으로 20개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격이 정확히 5,100원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도 20주선 즉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주는 자리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매수 타임인 거예요. 따라서 일봉에서 거나요. 이날 8월 23일 안 깼죠. 여기를 거놓는 거예요. 아 여기만 안 깨면 난 매수해야지. 그럼 가격이 정확히 얼마냐? 5,100원이에요. 거놓습니다. 어디다 거놓냐? 30분봉에 거나요. 5,100원을. 여기죠. 여기가 다시 오면 사야죠. 이 근처가 오면. 주식은 개경역이에요. 여기서 오시 사시면 돼요. 여기 안 오면 안 사면 돼요. 굳이 안 오는데, 굳이 내가 살 자리를 안 오는데 사지 마요. 주식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전략을 짜놓고 이겨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드렸죠. 이순희 장군님 항상 이겨놓고 한다고. 주식도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자리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서 등을 눕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리엔탈 전공을 봅니다. 전혀 밀리지 않고 있죠. 월봉이치 아직도 낮아요. 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월봉이치가 아직도 낮고 주봉에서 아직 60주선도 못 간 친구이기 때문에 60주선 뚫어주는 건 땅 떼요. 그래서 4,100원까지 갈 수 있고 일봉에서도 어면 추세가 좋기 때문에 눌러줄 때마다 매수해주면 좋습니다. 자, 조강 IL은 옛날에 무상증자 이슈로 떴는데 이 친구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만 밀고 내려오지 않으면 되고 다음 달에 눌림 목줄 때 매수해도 되고 주봉에서 수급주선이 60주선 위에 20주선 위에 있어요. 60선 위에 있고 자 일봉에서 매수 타임이 오늘이죠. 자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딱 맞아요. 단기 치신 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아요. 성광밴드 태강은 자리가 높아요. 우리가 월봉에서 봤을 때 여기죠. 여기. 물론 심하게 밀렸을 때 태광 같은 경우에 절대로 15,500만 안 깨면 앞으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주봉에서 5선 깨지 않아야 돼요. 태광이나 성광밴드가 정고점 뚫어주면 다시 날아가요. 자 최고점이 얼마냐면 19,000원이에요. 19,000원 뚫어주거나 200명 죄송합니다. 2만원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SG는 260명이라고 어제 깜짝 놀랐어요. 자 성광밴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광밴드도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다 뚫었어요. 다 뚫었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다 뚫었기 때문에 성광밴드가 다시 왔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14,300원 다시 왔다 매수 다시 올라가요. 깨면 다시 손절하면 돼요. 자 이렇게 조선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주도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눌림목 줄 때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 단 깨면 칼 손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봉도 좀 높아요.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